10년 넘게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이 이제는 2026년 말까지 일감을 모두 확보했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논란과 임금 격차, 또 인력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주문의 40%를 휩쓸며 훈풍을 맞은 우리 조선업. 2년 연속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겨 벌써 2026년까지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정점을 찍은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하도급 업체의 선박의 전기기계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사를 맡길 때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정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 작성한 건데 공사 중 원청업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계약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불황기의 조선 3사는 계약서 미발급, 임의 변경, 단가 후려치기 등 거의 모든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됐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갑질이 만연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도 50%까지 벌어졌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도 전체 제조업보다 2배나 많은데 대부분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조선업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70%가량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조선업체의 부족한 일소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히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되찾은 세계 1위 자리를 지속하려면 기울어진 원하청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선박 수주가 늘고 있지만 인력난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대학과 기업이 외국인 조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업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우수 인력을 선발하면 대학이 이들을 조선 전문 인력으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국적의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감독관이 이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또 다른 감독관은 용접이 마무리된 파이프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조선업 인력 확보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오션 플랫폼이 지난달 인도에서 시행한 실무 평가입니다. 오션 플랫폼은 이 평가를 통해 국내 조선소에서 일할 역량이 있는 인도 출신 노동자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거제상공회의소, 조선소 협력사 협의회 등이 조선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기량을 검증하고 우수 인력을 선발해 국내 조선업체에 소개합니다. 협력업체들은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용접 기량 우수자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소 5,000명 수준을 해서 향후 10년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양대학교는 동남아시아 등 7개국의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조선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수준이 되면은 한국에 유입시켜서 산업 현장에 우리가 잘 공급될 수 있는. 부족한 조선 인력은 14,000명. 외국 인력 확충이 기대되지만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조선 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불황에 늪에 빠진 반도체와는 달리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전 세계 수주 실적 1위를 탈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하는지 성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바다 위의 주유소로 불리는 액화 천연가스 벙커링 선박 블루웨일호. LNG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 배에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LNG선 건조 노하우가 접목된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선박입니다. 중국에 추월당하며 긴 겨울을 지냈던 조선업계는 모처럼 봄을 맞았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수주 실적 400억 달러를 넘겼고 올해 1분기도 세계 선박 시장 발주량의 40%를 가져오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까지 3, 4년치 일감이 이미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이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 9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만 독자 기술이 없어 배값의 5%가량을 프랑스 기업에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핵심 기자재 개발 등에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고 실증, 인정, 표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3년간 해마다 5,000명씩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기로 했지만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주로 물량팀이나 아웃소싱 같은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됐고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호황이 협력업체까지 가 닿을 수 있도록 상생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